제 유튜브를 보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시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왜 스프링 4.0을 예전에 유튜브에 보시면 지운 게 있어요. 스프링은 여기 보시면 헬프의 마켓플레이스에 보면 여기 이제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해서 썼을 때 여기다 이제 스프링 검색을 해보시면 이쪽에 이제 4.xx가 인스톨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본으로 인스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거 프로젝트 할 때 얘를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얘를 다시 설치를 했거든요.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추가로 설치했더니 레가시 프로젝트가 안 나와서 얘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설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다. 지금은 그냥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버전별로 틀려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나와 있는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EX00 프로젝트입니다. 자, 오른쪽 박수 눌러주세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면 프로젝트 중에서 무슨 프로젝트? 레가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여기 세 번째 나오네요. 세 번째 안 나오시면 얻어 누르시고요.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번 설치를 잘 하세요 라고 했는데 설치를 안 돼 있거나 하시면 문제가 생겼을 거다. 아시겠죠? 레가시 프로젝트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프로젝트의 이름은 EX00로 하세요. EX00로 했습니다. 자, EX00로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하시는 게 밑에 나오는데 밑에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스프링 MVC 프로젝트, MVC 모델 서블리 프로젝트를 만든 게 MVC 프로젝트인데요. 서블리 프로젝트 아시겠죠? 자바가 직접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되셨나요? 컨트롤러 만들고 이렇게 했었다. 이게 이제 그 MVC 프로젝트예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누르시면 여기 리퀴어드 스프링 MVC 리퀴어드 다운로드 이게 이만큼 필요한데 계속 진행했습니까? 물어보는데 진행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진행합니다. 예스 눌러주세요. 예스 눌러주시는데 이때 이제 스프링 버전이 3.xx 버전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쓰려는 거는 5.xx 버전이에요. 되시겠죠? 버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려는 도메인을 여기다가 씁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는 org.제락 컨트롤러라고 써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패턴 유형이 나와요. 여기서 뭐뭐라고 쓰세요. 되시겠죠? 뭐라고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만들어서 지금 org.제락에 컨트롤러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라고 써 있습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때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컨트롤러가 그 프로젝트 패스로 사용이 되세요. 프로젝트 패스 로컬호스트 다음에 붙는 이런 이름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저희는 이 패스를 지워서 다시 슬래시로 만든 다음에 쓸 거예요. 포트번호도 80번으로 쓰고 아시겠죠? 톰캣 설정하는 거는 이클립스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패스로 사용된다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패스 사용된다. 됐으면 피니시 누릅니다. 피니시 누르면 뭘 하느냐? 다운로드를 막 해요. 다운로드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켓물에서 솔리스 어빌리어블 솔루션에서 뭐 쓰는데 이게 지금 JS 내추럴에 해당되는 뭐를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어빌레이블 가능하게 해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쓰는데 쇼해도 되고요. 캔슬 하셔도 되셔요. 얘는 이제 그다지 필수적인 건 아니신데 그냥 이제 일단은 쇼 솔루션스라고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웹 모듈을 저희가 사용할 건데 웹 모듈에 해당되는 것을 현재 없어요. 아시겠죠? 없어서 여기 보시면 이클립스의 엔터프라이즈 자바 웹 모듈에 해당되는 툴들을 설치를 하셔야 뭐가 보이냐면 HTML도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고 JSP나 이런 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JSP 저희가 쓰려는 게 JSP인데요. XML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SP 이런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XML, HTML, CSS, JS, JSON 데이터 이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돼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정도는 이제 일단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이때 사용하는 것은 웹 디벨로퍼입니다. 웹 디벨로퍼 툴스 되셨나요? 검색할 때 웹 디벨로퍼 툴스를 검색하셔서 이거를 나중에 설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설치를 해야 이게 완성이 되세요. 자, 이제 일단은 닫아둘게요. 닫아두고 프로그레스바가 막 다운로드 되고 있다. 되셨나요? 다운로드 되고 있고, 얘 어디 다운로드 되냐면, 이럴 때 이제 다운로드 하거나 이럴 때 한글을 쓰시면 안 되는데, 계정이, 본인 계정.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가 지금 유저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로그인한 이젠 밑에 보시면 .m2라는 게 보이세요. .m2 되셨나요? .m2라는 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레파이토리라고 있어요. 저장소. 이 메이븐 저장소입니다. 메이븐 저장소 되시겠죠? 메이븐 저장소에서 레파이토리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지금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원래 비어 있었는데 여기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막 다운로드 되고 있고요. 스프링의 코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3.1.1 버전으로 얘가 다운받고 있어요. 3.1.1 됐죠? 막 다운로드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레가시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는데 생성을 하셨을 때 레가시 프로젝트 생성을 하실 때 뭘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할 것인가를 하시면서 레가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은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이때 스프링의 MVC 저희가 쓰고 있는 MVC 패턴에 해당되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항목 선택을 해서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패키지명을 선택하는데 패키지명은 뭐뭐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org 썼는데 org 여기에 org 이게 도메인입니다. 개발하려는 회사의 도메인 제락이라는 뭐 회사에 이제 할 거고요. 다음에 컨트롤러 썼어요. 컨트롤러 작성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컨트롤러가 이제 서버에 패스가 되세요. 이런 형태, 이런 패턴을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입력하셔야 되고요. 도메인 거꾸로 뭐뭐점 그 다음에 컨트롤러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입력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입력이 된 컨트롤러가 프로젝트의 패스가 되는 거예요. 패스가 된다. 로컬호스트 /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물론 따로 설정을 해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슬래시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고요. 프로젝트 명을 써야 되네요. 프로젝트 이름은 EX00 프로젝트 레가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여기다가 EX00로 입력을 하자. 저희가 EX00 첫 번째인데 초기화해서 제로로 입력을 하시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 항목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사용을 하신다. 되시겠죠? 프로젝트 이름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나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뭘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웹 모듈에 해당되는 게 전혀 없어요. HTML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웹 디벨로퍼에 대한 디벨로퍼를 검색을 해서 얘를 이제 추가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얘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그라고 써야 되는데 프로그램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해 줘야 웹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야, 저희가 이제 웹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해라라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제가 지금 다운로드 다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다운로드가 전부 다 됐어요. 돼 있으면서 총 얼마를 다운로드 한 거냐 하면 이제 레파이토리에 가시면 이걸 다 다운로드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속성을 보시면 용량이 13메가를 다운받았네요. 아시겠죠? 14.8메가, 약 15메가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로드 받았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거 뭘 근거로 해서 다운로드 받았냐면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다운로드 받았냐면 form.xml이 있어요. 여기 exe00 보시면 form.ex를 더블 클릭해봐라. 되시겠죠? 더블 클릭해보시면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여기 보시면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인데 스프링 다시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org.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폴더에서 org라는 폴더가 있고 org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키워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스프링 다시 컨텍스트라는 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 다시 컨텍스트 여기 있죠? 컨텍스트. 요거를 3.1.1 버전입니다. 여기 버전이 스프링 버전이 여기 위에 보시면 3.1.1 버전, 3.1.11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org.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다시 컨텍스트, 그래서 org 프로퍼티니까 여기 있는 값을 저장해 놨겠죠? 그래서 여기 3.1.1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받아서 얘를 근거로 해서 다운로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걸 다 다운받았어요. 자, 확연도 좀 바꿀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열어놓은 걸 보면 글자가 좀 적고 크고 해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는데, 글자 크기를 키울 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크게 됩니다. 키패드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생성을 하면 이제 form.xml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할 때에 이렇게 써주시고요. 나중에 웹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컨트롤에 설정을 하고 다 끝나면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 웹 디벨로퍼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겠냐고 물어보는데, 보면은 마켓플레이스를 열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뭐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거 추가적으로 할 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되고 나면 이제 form.xml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form.xml이라는 거에 의해서 form.xml이 있는데, 이 form.xml에 해당되는 게 XML에 설정된 대로 다운받습니다. 여기 이제 설정하면 다운받는다. 그 위치는 어디 위치냐면, 여기 이제 저희가 사용자 밑에 여기 위치입니다. 사용자 밑에 자기 계정 밑에, 계정을 영어로 쓰셔야지 한국말로 쓰면 이게 그 중간에 한글이 껴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유저스 밑에 제 사용자 계정을 영문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블랭크도 안 됩니다. .m2 밑에 repository라는 데서 있게 되고요. 이게 다운로드가 제대로 안 되고 멈추거나 렉이 걸리면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repository를 싹 지우고 다시 이제 그 STS를 껐다 키면서 보면은 이게 다시 막 이렇게 다운로드를 막 새롭게 다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해지면 레포지토리를 지운다. 아시겠죠? 지워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쓰시면 되겠고, 이제 스프링을 개발할 때는 환경 만드는 게 반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프로그레스 바를 잘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빨리빨리 되면은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제가 알지만 빨라지는 건 환경이 좋아진 거니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여기 EX00잖아요. 얘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run as를 쓰시고 자바 지금 이제 그 사용하시는 게 그 EX00가 저희가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뭐 JUnit 뭐 서버 어플리케이션 센터가 있고 자바 프로젝트가 있네요. 자바 프로젝트는 저건데 그 런 컴퓨레이션 한번 볼까요? 런 as에서 런 컴퓨레이션 보시면 지금 이제 아파치 톰캣을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아파치 톰캣을 가지고 설정을 할 거여서 이 아파치 톰캣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로컬호스트로 되어져 있는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하자. 뭐 런 이렇게 해서 아파치 톰캣 밑에 그 뉴 요건데 요거랑 연결할 건데 일단 클로즈 할까요? 닫고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쓰겠습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맨 아래 프로퍼티스, 이거 여러분들이 웹 프로젝트 할 때도 좀 보셨는데 그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저기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 런타임 현재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이쪽에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타겟 런타임을 아파치 톰캣 9로 하자. 어플라인 클로즈 쓰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 밑으로 여기 밑으로 이쪽 밑으로 얘에다가 실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run as를 쓰시면 이제 여기 안 보이네요. 그래도 다시 프로퍼티스 가셔가지고 하시고 한번 볼까요? 몇 가지 더 설정할 게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 add and remove 해서 여기 EX00가 보이죠? 이제 웹이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죠. 설정을 할 수 있고. 얘가 run as 해가지고 런이 돼야 되는데 run as에서 다 돼야 되는데 현재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이고 있어서 그 메이븐 빌드 JUnit 뭐 어플리케이션 다른 건 없고 런 컴퓨레이션 쓰시고 아파치 톰캣에 그냥 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 돌려보시고 그 아파치 톰캣에 뉴 컴퓨레이션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서버는 지금 로컬호스트에 있는 거예요.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 한번 해보시면 얘가 이제 그 서버가 돌아가니까 얘 방화벽을 풀어줘야 되겠죠. 억세스 허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억세스 허용이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아이 다 이렇게 리미트 뭐를 이렇게 해야지 뭐 되겠다. 설정 이렇게 하라고 또 나오네요. 요건 나중에 한번 해보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시면 그 메인 메뉴에서 윈도우에 가보시고 프로퍼티스에서 런 디버거에서 콘솔에서 그 리미트 콘솔 아웃을 여러 개를 보이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냥 리마인드 미 레더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 예, 서버가 실행은 안 된 것 같아요. 실행은 안 된 것 같고요. 얘를 이제 그 요 자체로만 사실은 실행이 되는 프로젝트예요. 요거만 돌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그 타임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행은 되는 건데 이제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설정도 다 바꾸고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들 여기 보시면 탭 중에서 콘솔 말고 프로그램스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도 프로그램스 보셨죠? 이 문제점들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그 워닝이 나와요. 워닝도 이제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제한이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있다 나왔고 그 다음에 컴파일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컴파일에도 왜냐면 이게 버전이 안 맞을 거예요. 버전 exe 빌드 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얘가 더블 클릭했더니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주네요.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에 이 경고창 뜬 게 있다. 이렇게 JS 내추럴이라는 게 경고창 뜬 게 있는데 내추럴 부분은 여기 프로젝트 안에 요것도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조금 해보시면 여기 지금 웹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되시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설정 부분을 바꿔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개발하는 설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바꾸시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스프링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그 폼.xml의 일부만 바꾸면 됩니다. 일부 바꾸시면 돼서 34페이지 중간에 뿌옇게 소스입니다. 폼.xml입니다. 여기 자바에 해당되는 버전 말고 스프링 버전부터 스프링 버전 5.0.7이네요. 여기 보시면 3.1.1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 스프링 버전 요겁니다. 폼.xml 여세요. 폼.xml 여셨나요? 예, 폼.xml 여셨으면 여기다 버전을 몇이라고 쓰라고요? 5.0.7이라고 쓰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5.0.7 버전으로 써야 버전이 같고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거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개발하는 게 같아진다. 아시겠죠? 버전 스프링 버전을 3.11에서 3.5.0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자바 버전이 1.6으로 되어 있어요. 헐. STS에서 저기 되는데 스프링 버전을 3.1.1 쓸 때 그 당시에 자바 6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바 6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자바 버전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그 플러그인 맨 끝에 1.8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희는 잘 보세요.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자바 버전을 1.8로 바꾸세요. 교재랑 좀 상이에요. 다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1.8로인데 자바 다시 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프로퍼티로 여기 org.spring 버전을 이렇게 쓰면 요겁니다. 요거 태그에 있는 요걸 쓰시고 달러 중괄호 증권 쓰시면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려면 태그의 이름과 여기 달러 안에 이름을 같이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에 있는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바 다시 버전이라고 쓰시면 1.8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1.8 그리고 밑으로 내려요.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자바 버전이 1.6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컴퓨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웨이브 컴파일러니까 자바 컴파일러가 1.6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프로퍼티에 썼던 것처럼 소스는 개발할 때 달러 중괄호 열고 자바 다시 버전 띄어쓰기 쓰시면 안 됩니다. 버전 띄어쓰기 이쁘게 쓴다고 띄어쓰기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때 띄어쓰기 쓰면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막 블랭크 이런 거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바 다시 버전이라는 태그로 프로퍼티를 만들어 놨어요. 위에 가볼까요? 저희가 위로 이렇게 쭉 가셔서 보시면 여기 자바 다시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버전이 1.8로 되어 있죠? 1.8 되셨나요? 그럼 자바 다시 버전이라는 프로퍼티를 쓰시면 여기에 값이 변경이 된다. 1.8, 1.6으로 됐죠. 어쨌든 거기 위에서만 변경이 되면 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컴퓨터 그걸 타겟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타겟 달러 얘도 자바 다시 버전을 뭘로 해준다고요? 버전을 위에 있는 1.8로 맞춰준다. 그래서 프로퍼티 형식으로 쓰세요. 자바 다시 버전. 태그 이름이랑 동일하게 쓰시면 자바 버전을 뭘로 쓴다고요? 1.8로 쓴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 교재에서는 이걸 그냥 1.8로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로 적어라. 아시겠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자바 다시 버전이라는 게 있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꾸면 저기도 바꾸게 하려면 거기 프로퍼티 형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바 버전을 여기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만.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프로퍼티를 좀 쓰세요.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죠? 예,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스프링 버전도 똑같이 맞춰주려면 5.0.7이라고 써진 것을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전부 다 달러 중괄호 열고 쓴 걸 보고요. 블랭크 안 썼어요. 블랭크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프링 버전을 동일하게 전부 다 쫙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폼.xml을 이용해서 34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스프링 버전을 5.0.7로 맞췄고 자바 버전은 1.8로 맞추면서 맨 아래 이렇게 맞추면 맨 아래 이제 그 소스나 타겟 태그에 있는 것들을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바꿔주셔서 사용하시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되었죠? 다 들어가 있으면 뭘 하시냐면 그 JRE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뭐 이런 거를 뭐 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다 설정이 끝났으면 설정이 된 대로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보시면 AOP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저장함과 함께 여기 다운로드 지가 받았어요. 이렇게 다운로드까지 0.5.1 이렇게 해서 막 받고 0.5.7 막 이렇게 받고 이렇게 버전을 잘못 쓴 다음에 저장하면 이게 다운로드가 막 진행이 돼요. 폼.xml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업데이트 되려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그 메이븐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븐이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메이븐. 저장하는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다운로드도 받고 플러그인 되어 있으면 그걸 알아가지고 전부 다 받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클립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엔트라고. 엔트. 아시겠죠? 그 지난번에 수업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기억이 나면 여러분들은 천재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기억이 안 나야 정상적인 거고요. 기억이 나시면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자바. 아시겠죠? 그거와 똑같은 프로그램이 메이븐이에요. 되셨죠? 메이븐으로 관리를 한다. 메이븐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업데이트 프로젝트가 있어요. 뭔가 설정을 고쳤는데 적용이 잘 안 되거나 설정을 고쳤는데 적용을 꼭 해야 될 때 필요한 게 업데이트 프로젝트예요. 메이븐에.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그럼 자바 재료를 하고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 설정한 것에 폼.xml에서 설정된 것을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뭐 그 리프레시 시키고 클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클린을 한번 시켜주는 역할을 하세요. 됐으면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럼 뭔가 이렇게 막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요. 이거 설치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캔슬 누를게요. 캔슬 누르시고 이제 이렇게 쭉 쓰시면 HTML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스가 자동 완성되는데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캔슬했더니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그 보시면 이 프로퍼티스 맨 아래 프로퍼티스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 패세스가 있어요. 프로젝트 패세스 클릭해 보시면 자바 1.8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1.8 세팅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봤었던 이게 프로그램스 여기 프로그램스인데요. 프로그램스에 보시면 경고가 버전이 안 맞는다. 나 버전이 안 맞는데 이런 거 두 개는 해결이 됐어요. 아시겠죠? 자바 1.8 버전이 안 맞는데 이게 그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하면 버전이 안 맞는데 이런 거 다 맞춰준다. 이해되시겠죠? 맞춰서 사용이 되고요. 지금 패세스에 1.8로 되어 있고 컴파일러도 프로젝트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맨 아래 프로퍼티스 얘가 보시면 패세스가 1.8로 되어 있고 자바 컴파일러도 여기 보시면 1.8로 세팅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기본이 얼마라고요? 자바 11이에요. 아시겠죠? 1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바 몇 버전으로 세팅이 돼요? 11 버전으로 세팅이 돼요. 11.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폼.xml에 자바 버전을 바꾸고 그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얘로 다시 싹 바꿔준다. 되셨죠? 설정된 대로 바꿔줘서 사용이 됩니다. 프로젝트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컴파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컴파일러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플라이 클로즈를 눌러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디벨로퍼가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아직 그 뭔가 뜨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뭐 설정을 하고 프로퍼티스에 설정을 하고 하시면 아마 실행이 될 거다 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되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 문제점 프로그램스 가세요. 프로그램스 문제점 unknown reference natural 이렇게 내추럴 위클립스 W에 보시면 코어 JSP 내추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런 걸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떴던 것처럼 마켓 프라이스 뭐 솔루션 어빌레블 돼 있으면서 이러이러 내추럴 JS 내추럴에 해당되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설치 Show Solutions 클릭하시고요. 그럼 마켓 프라이스에서 웹 디벨로퍼에 해당되는 걸 찾아줍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설치할 거예요. 됐죠? 두 개 다. XML, HTML, JS, CSS, JS, JSP를 하려면 위에 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JSON에 해당되는 것까지 하려면 밑에 거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위에 거 먼저 인스톨 하겠습니다. 인스톨 하시면
이제 요거는 STS에다가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인스톨하는 거죠. 스프링 3 뭐 이렇게 스프링 찾아서 하는 거와 동일하세요.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이클립스에 리퀘어도 요청되는 거 서버 JST 서버에 해당되는 것까지 쫙 이렇게 돼 있으신데 그 혹시 모르는 밑에 것까지 전부 다 필요하시면 싹 다 설치를 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 설치하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뭐 이게 기터브 기트에 해당되는 거 여기 기트에 해당되는 거 필요하니까 플러스 시켜주시고 뭐 다른 게 더 필요하시면 이게 잘 모르겠다 모르면 무조건 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박스를 요 위에 상단에 맨 위에 상단에 박스 검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 이렇게 전부 다 체크가 쫙 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혹시 모를 물론 다운로드 많이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혹시 모를 내용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쫙 설치를 하는 걸로 할게요. 되시겠죠? 네, 써주시고요. 컨펌합니다. 컨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컨펌하면 얘가 이제 전부 다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찾을 걸 이제 전부 다 찾았고 이렇게 지금 쫙 해서 다 보여주고요. 라이센스 억셉트 하시겠죠?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요거 한 개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지금 사용할 뭐 JSDT 뭐 코어의 JS 내추럴 이런 내추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웹 모듈에 이런 웹 개발을 하려면 그런 게 다 필요하니까 집어넣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집어넣는 건데 그런 걸 쓰려면 너 이런 거 필요해.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설치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로레스바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아시겠죠?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다 안 끝나면 이제 안 끝나면서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프로레스바가 다 여기 보시면 인스텔 설치하고 있어요. 인스텔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다운로드하고 패치하고 뭐 다운로드하고 패치하고 이렇게 막 바뀌면서 찾아오고 다운로드하고 다시 뭔가를 이렇게 패치해서 바꾸고 이런 작업을 막 하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끝나면 리스타트라고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좀 기다리죠.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걸 보시면 지금 다른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요. 이거 하는 중에 다른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 이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엉키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을 배울 때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다운로드 받고 이런 프로그레스가 막 진행될 때는 이게 끝날 때까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시겠죠? 자, 기다려주시면 리스타트라고 나오죠. 리스타트 나우 해서 이건 네트워크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설정하거나 이제 쓰여지는 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하는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되시겠고요. 검색을 하는 걸 좀 줄일 수 없나? 에이씨. 그 리스타트를 하고 나서도 이제 프로레스바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프로레스바를 보시면 아직 안 끝났죠. 적용하고 뭔가를 하느라고 뭔가 이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막 적용을 하느라고 이제 뭔가 잠깐 돌았어요. 잠깐 돌고 있다. 아시겠죠? 돌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스에 경고 났던 게 이제 현재 없어졌어요. 경고 나가지고 노랗게 뭐 경고가 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다 없어져서 된 걸 볼 수 있고요. 제이손 데이터나 이런 거가 필요하시면 이런 게 필요하시면 아까처럼 이제 XML 제이손 데이터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 아까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웹 디벨로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웹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웹만 치셔도 돼요. 웹에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웹이 해당되는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개발을 하시려면 지금 웹에 해당되는 것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여기다 웹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 웹 치시고 엔터 쳐보시면 이제 웹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옵니다. 나오셔서 지금 방금 전에 설치한 거는 설치가 되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요. 설치가 되었습니다. 참도 좀 걸리네요. 웹이 좀 많나 봐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 웹 디벨로퍼로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웹에 해당되는 게 여기 IBM 앱도 나오고 웹쉐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근데 웹 디벨로퍼 해가지고 이거는 인스톨 됐다, 추가됐죠. 그래서 제이손까지 제가 전부 다 선택이 됐나 봐요. 선택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되었습니다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웹이 한 개 더, 안 보이시네요. 웹 디벨로퍼의 이클립스 웹 디벨로퍼에 해당되는 것을 그 more info를 누르시면 여기 텍스트로 긁을 수 있는데 웹 디벨로퍼 설명만 긁을 수 있네요. 디벨로퍼 이렇게 해서 웹 디벨로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냥 찾으시면 웹 디벨로퍼 툴스 3.23 이렇게까지 쓰시면 더 이렇게 디폴트 이렇게 더 상세하게 이제 찾아볼 수 있죠. 얘도 인스톨드, 얘도 인스톨드. 이게 지금 제이손도 전부 다 선택했네요. 제가 모두 선택을 해버려서. 이해되시겠죠? 선택해서 JSP도 선택이 됐고 제이손 쪽도 이제 선택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잘 됐네요. 되셨고요. 그럼 이제 캔슬을 누르면 이제 일단은 그걸 해결하면 이제 실행하는 데는 문제 없고요. 경고나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안에 경고나 이런 게 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run as를 누르시면 이제 run on server. 아까 전에 웹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하니까 서버가 이제 선택이 됐어요. 아시죠? 서버 run on server라고 나옵니다. 되셨나요? run on server. run on server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run as에 run on server 클릭하시면 이제 서버를 선택해라. 아까 만들어 놓은 서버에다가 선택하고 피니시 누르시면 이제 내부 그 이클립스 같은 거 이게 지금 요거 지금은 여기 콘솔 창에다가 뿌리는 게 많지 않아서요. 요거를 좀 이렇게 콘솔 리미트 콘솔 아웃풋으로 쓰는 것을 이게 뭐 100만 정도로 좀 늘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제 설정을 한 개 더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으니까 메모장에다가 이거 설정하고 넘어갈게요. 그 보시면 그 메뉴에 윈도우 메뉴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윈도우 메뉴에 가서 그래서 이제 페어렌시스로 가시고 그 중에 전부 다 제가 잘 못 외우니까 쓰는 거예요. run and debug에서 콘솔에 가시면 콘솔에 가시면 거기에 리미트 콘솔 아웃풋이라는 걸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리미트 콘솔 아웃풋이라는 걸 찾아가시고요. 아웃풋을 하시면 거기에 버퍼 사이즈, 콘솔 버퍼 사이즈라고 있어요. 콘솔 버퍼 사이즈가 몇 개 안 돼서 지금 이제 사이즈 캐릭터스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비기너 밸류 그 값을 그 스팟 밸류를 이제 한 100만처럼 이렇게 리미트 콘솔 아웃풋에 해당되는 것을 뭐 이렇게 100만으로 정도로 이제 늘려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요거를 보시고 이제 참조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버리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다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다 써놨어요. 자, 리드미 쓰고 다음에 보여주세요. 헬프 누르라고. 헬프가 아니라 윈도우 누르라고. 윈도우에 프로페런스를 가세요. 클릭하세요. 그럼 이런 창이 열린다. 이렇게 윈도우즈의 프리페런스 run and debug로 가세요. run and debug 알파벳 순이니까 run and debug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알파벳 순 run and debug로 가세요. 되셨나요? run and debug로 가시면 거기 콘솔이 있어요. 콘솔로 가세요. run and debug에 콘솔로 가세요. 되셨나요? 콘솔로 가시면 여기 있죠. 콘솔 버퍼 사이즈 캐릭터 이걸 지금 늘려달라는 거예요. 늘려서 지금 8만 개로 되어 있는데 한 100만 개 정도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만 개 정도에 해당되는 걸 늘려주세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되시겠죠? 써주시고요. Apply and Close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얘는 근데 이제 실행은 됐어요. 여기 보시면 Hello World 타임 시간이 2001년 9월 17일 지금 12시 49분 11분 점심 먹을 때 다 됐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있고 이거를 내부 브라우저라고 얘기하죠. 내부 브라우저. 근데 내부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이제 얘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크롬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는 이쪽으로 되게 올게요. 폼.x에 설정하면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진행한 거는 다시 웹 디벨로퍼 모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환경이 아니고 프로젝트 생성을 하는데 여기 프로젝트 생성에서 프로젝트 설정 프로젝트 생성을 한 거죠. 생성 헬프 스프링 프로젝트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해서 썼던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그 프로젝트 설정을 프로젝트 설정한 것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헬프에서 이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뭘 설치하냐면 이제 웹 디벨로퍼 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그 설치를 해줘라.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거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리스타트를 하시면 얘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에즈런 프로젝트에서 그 리스타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타트 좀 해주세요.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는 리스타트를 하고 나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 놓은 EX00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뭐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run as를 찾아보시면 as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그 톰캣 서버가 보이신다는 거죠. 메뉴에서 그 전에 안 보였던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에 그 run as에 보시면 이게 run as on server 이렇게 보이세요. run on server 이런 메뉴가 보여서 서버에다 실행하자. 그래서 이제 run on server 위에다가 이제 실행하자. 이게 메뉴가 보이게 돼요. 그 이해되시겠죠? 그 웹 디벨로퍼를 설치를 안 하면 이런 게 안 보이세요. 웹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를 하시고 이제 러너 서버를 하시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 서버를 선택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저렇게 이제 그 내부 브라우저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나와서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정한 게 있는데 이 텍스트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글자 크기 아니고 요거 리미트에서 이런 걸 썼는데 이런 걸 쓰는 것은 그 이 콘솔에 보이는 글자 수가 이제 저희가 콘솔에 보이는 글자 수 이제 크기를 늘려주세요. 지정해서 사용하시는데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리미트에서 이렇게 써라. 요게 이제 사실은 이게 메시지로 나오니까 보면서 저는 설정을 한 거예요. 메시지로 나와서 이해되시죠? 나와서 설정을 한 다음에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게 되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미리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었고요. 헬로 월드 하면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 코딩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다. 헬로 월드라는 브라우저에 나오게 된다. 얘를 이제 크롬에다가 이제 실행해서 보시면 얘 닫겠습니다. 얘 닫고 윈도우의 웹 브라우저 크롬 선택하시고 됐죠? 다시 프로젝트 선택하고 그 run as 쓰시고 run on server 윈도우즈의 웹 브라우저에 크롬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 웹 브라우저 크롬 선택해 주시고 프로젝트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run as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run on server 클릭하시고
이제 통캣 브라우저를 선택한다. 통캣 서버를 선택하시고 로컬호스트에 피니시 누르시면 이렇게 브로커에서 홀로월드 쓰시고 물음표 나오는데 이거 한글 처리 엔코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한글이 전부 다 물음표로 나와 있고요. 시간은 지금 2021년 9월 27일 뭐 12시 56분 27초다. 이렇게 나오고 헬로 월드라고 찍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위에 URL 보세요. URL 보시면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 몇 번? 8080 모턴. 예, 8080 포트가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080 포트니까 오라클이랑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오라클 XE랑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실행이 안 되시는 분은 오라클이랑 포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 했던 것처럼 서버스 탭에 갑니다. 서버스 탭, 여기 서버스 탭, 여기 서버스. 더블 클릭합니다. 예, 일단 이거 죽여줄게요. 죽여주시고 이제 설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 컨트롤러는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컨트롤러예요. 그 org.jlag.컨트롤러 썼던 그 컨트롤러가 그 컨트롤러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 포트 번호가 8080으로 되어 있어요. 8080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으로 바꿔주세요. 넣어주시고요. 런 타임아웃도 45초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180으로 늘려주세요. 180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스 갑니다. 모듈스 클릭하시면 이게 컨트롤러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EX00인데 프로젝트 이름이 EX00예요. 패스는 맨 마지막에 설정을 한 컨트롤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을 하시고요. 에디트 눌러주시고 슬래시로 바꿔주세요. 슬래시 OK 눌러주세요. OK 눌러주시면 그다음 저장하세요. 컨트롤 S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하고 서버를 다시 서버를 리스타트 하셔도 되고요. 런에즈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돌고 있는 서버는 죽이셔야 돼요. 돌고 있는 서버는 죽이고 되시겠죠? 죽이고 다시 이제 프로젝트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런에즈 사용하시고 런에즈 온 서버 브라우저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주면서 서버를 선택하고 피니시 누르시면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어주면서 예, 크롬입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죠. 창이 다시 열리면서 이 서버 돌아가고 나면 이제 크롬에서 다시 이제 얘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나와라 짠 하고 나옵니다. 예, 나왔는데 그냥 로컬호스트만 딸랑 있는 거 보이시죠? 이야 신기하다. 저희가 로컬호스트만 딸랑 보이게 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서 로컬호스트만 딸랑 보이게 딱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설정만 잘하면 기본적으로 되겠네요. 앞에 거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없는 걸로 나옵니다. 로컬호스트 8080에 뭐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으는데 서버 고쳐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서버를 스타트 시키시면 여기에 이제 로컬호스트만 딸랑 이렇게 로컬호스트만 딸랑 되셨나요? 딸랑 나와도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뭐 기본적인 건 다 그 웹 프로젝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아시겠죠? 되어 있어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